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극장가에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4편도 벌써 600만을 돌파하면서 전편들보다 더 빠르게 1000만 관객 달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범죄도시가 국민 오락영화로 자리매김한 비결이 뭔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4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벌써 600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흥행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약간 예측이 가능한 지점도 약간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범죄도시 1편이 관객 수가 688만 명이 나왔고 예. 1000만 영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사실은 이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2편, 3편은 1200만, 1000만 뭐 이렇게 해서 쌍천만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흥행 속도로 보면 사실 프랜차이즈 영화라면 예. 사실은 영화가 초반에 이렇게 이게 흥행 속도가 확 붙는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만큼 성공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알려준 게 뭐냐면 사전에 예매한 아마 수량이 7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예. 한 100만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속도로 따져서 보면 지금 현재 600만 온 게 뭐 우연은 아니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지난 주말에 범죄도시 4를 봤는데 네. 그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다음 편 이제 5편이 안 나오면 좀 섭섭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마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미 뭐 연속 드라마처럼 그렇게 네, 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된 것 같다는 얘기죠. 이제 네. 인기가 좀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오면 좀 시들어질 만도 한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캐릭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확실하게 매력이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몇 편까지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이 마석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마동석 캐릭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바깥에서 있거나 안에 있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확실한 인지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아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강약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한 자한테는 굉장히 강하지만 약한 자한테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머도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마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굉장히 귀여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등치는 산만한데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이기도 해서 아마 이게 남성들에게만 어필했으면 이만큼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여성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이 가장 크고 이게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매 편당 새로운 범죄와 빌런들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 구조는 갖고 있지만 그 빌런들이 등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변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스토리 전개가 좀 네. 단순해요. 스토리는. 그런데 심플합니다. 굉장히 좀 좀 빠르게 전개된다고 해야 예,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면에 굉장히 집중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구마 사이다 이 부분인데 뭔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어떤 범죄, 그다음에 거기서 등장하는 빌런들을 이야기를 앞에 깔아놓으면서 예. 그 빌런들이 괴롭히는 이제 약자들, 서민들의 이야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응축시키거든요. 굉장히 고구마 정서, 그냥 답답한 정서들을 응축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동석 캐릭터가 시원하게 핵펀치로 날리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 때마다의 그 효과가 예. 엄청난 사이다를 주는데 이거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극장에선 이 효과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 TV로 보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로 오거든요. 특히 뭐 돌비나 이런 걸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핵펀치의 위력이 약간 몸에 느껴질 정도로 약간 예. 체감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핵펀치 말씀하셔서 든 생각이 이게 편을 거듭할수록 이 핵펀치 액션씬도 진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심플한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마동석이 갖고 있는 액션은 사실 권투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투 기반은 피하고 때리고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호쾌하게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범죄도시 이후에 많은 한국의 액션 영화들이 권투 베이스로 하는 액션들을 상당히 많이 선보였거든요. 예.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범죄도시의 인기 비결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3편 예. 때는 좀 실망했다 이런 평가들이 예, 좀 예. 많았어요.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편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구도로 돼 있어서 이 서구에 나오는 뭐 마블 시리즈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예.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끝을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아는 맛이거든요. 100%. 그렇기 때문에 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좀 식상해질 수 있거든요. 스토리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변주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 4편을 보니까 지난 편수보다 약간은 좀 힘을 좀 낮춰놓은,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좀 빼고 좀 더 단순한 구조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8편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는 4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이번에 살짝 힘을 빼면 아마 이게 그러면서도 아마 1,000만 원 관객을 달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다음 회에서 예. 힘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 세게만 나가면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계속 높아지게만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한 번 좀 빼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힘을 뺀 이번에 거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3편도 1,000만 관객을 넘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썼어요. 마동석이 영화를 만들면 이게 빚마다도 기절이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에 잘 맞는 듯한 영화였습니다. 예.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마동석이라는 배우 아니 뭐 마석도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도시 이 영화 그 자체도 하나의 그 브랜드가 된 거죠.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변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뤄지는 범죄 사실들이 이번에 4편은 실제 벌어진 사건 갖고 또 다루기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변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8편까지 기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 얼마큼 이야기를 잘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가 이렇게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범죄도시가 상영관을 또 독점했다. 그래서 선택권, 네. 그 볼 선택권과 뭐 영화 다양성을 침해했다.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고 예, 됐습니다. 있네요. 저도 뭐 영화관 가서 보니까 뭐 전체 고르려고 해봐도 범죄도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스크린을 많이 장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그 문제는 좀 해결해 나갈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 쪽에서는 아마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관객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린을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양한 영화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양한 영화들을 만든 감독분들이 계속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한국의 영화 다양성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런 부분은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경쟁작들이 좀 범죄도시를 피해서 개봉하려고 해서 네. 좀 더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도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지난번에 그 영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 쿵푸 팬더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턴트맨 같은 작품도 굉장히 또 대작이거든요. 근데 그 아중에서도 범죄도시가 이렇게 쏠려 있는 부분들은 관객들이 그래도 원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채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범죄도시 이제 8편까지 나올 거라고 예고한 것이 마동석 씨가 직접 한 거죠.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5편이 나올 텐데 언제쯤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하나씩 거의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 또 톱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기다리는 계속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예. 한 1년 정도 텀 안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4편도 좀 고심을 해서 좀 힘을 뺐다 이렇게 네네.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5편부터는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편은 좀 영리한 선택을 한 부분이 이제 사이버 범죄라는 거를 다뤘기 때문에 예. 힘을 좀 빼면서도 좀 시의적절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지능형 범죄이기 때문에 네. 좀 액션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뭐 감금, 폭행 이런 사건들이 막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엮었다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빌런 자체도 하나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됐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진 면이 있었다. 이번에도 분산이 됐죠. 예, 그래서 다음 편에는 하나로 뭔가 집중해서 뭔가 힘을 집어넣는다면 또 굉장히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편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국내에 이제 많은 그런 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사례로 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쓰인 게 아니라 예. 시민덕희라는 영화에서도 이 소재로 쓰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드라마 모험택시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소재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범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국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동석 같은 판타지 캐릭터가 갖는 힘이 훨씬 더 세지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5편이 성공을 하려면 네. 어떤 요소들이 좀 강조돼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게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기본 요소가 크게 변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동석 캐릭터가 영원히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8편까지 쭉 갈 거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흥행 공식이 통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덕현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